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또 미국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마음 졸이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또 차트를 보신 분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강하게 3%대 2% 이상 이제 상방으로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급하게 나왔다. 좀 그렇게 좀 뭐 한숨을 좀 돌렸죠. 네, 다행입니다. 예. 지금의 시장이 뭐 반등이란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공부 차원에서 두 가지 타입을 좀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보셨듯이 한 5개, 6개 정도 좀 종목을 또 이제 공유드리는,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세, 지속적인 하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식이란 것은, 주가란 것은, 사람의 어떤 그 파동, 즉 생명과 그 연속되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은, 뭐 나오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처를 늦게 좀 했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자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반등은 기술적 반등 구간은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저는 며칠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혹은 한 며칠 이내에 그 금일에 발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 흘러갈 것이다. 지속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제 생각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 3일간 더 낙폭이 좀 벌어져서 저도 약간 멘붕이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보자, 지켜내보자, 그렇게 또 패밀리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바였고, 네. 약간 공부 조금만 해볼게요. 네, 하기 싫다 하더라도 조금 봐주세요. 네. 약세장에 이런 타입이 있다고 이제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설명을 좀 하셨죠. 네, 데드캣 바운스, 그리고 증권방송 보면 또 이런 말 설명합니다. 뉴스에도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두 가지의 큰 다른 타입이 있는데, 베어마켓 랠리는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네. 베어마켓 랠리란 것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바운스는 바닥에 공이 퉁 튕겨서 갑자기 탕 튀어오르는 좀 급발진과 같은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베어마켓 랠리란 것은 뭐 하나의 뭐 한 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튕김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약세의 어떤 추세가, 하락 추세가 상향 크게 뭐 돌려 세운다거나, 돌려 세울 때 강한 장대 양봉과 그 다음에 강한 또 이제 매기 거래량이 붙는 경우가 되면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한 이렇게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근 인상 시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많은 내용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시장의 흐름에 집중하시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또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될 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잠깐 더 읽어 보시고요. 네. 베어마켓 랠리란 것은 또 여기 좀 밑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며칠에서 수개월까지도 지속이 되나,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길지 않은 편이다 라고도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데드캣 바운스는 영어로 이제 죽은 고양이죠. 죽은 고양이가 갑자기 이제 약간의 발작으로 팡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주식 투자 용어인데, 잠깐 또 읽어볼게요. 네, 주가가 급락 후 임시로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라는,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오래전부터 네, 월가에서 이제 뭐
뭐 이런 어떤 약세장에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 그리고 함께 베어마켓 랠리 이런 단어를 이제 듣게 되실 경우에 아 이런 의미가 또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네, 뉴스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지는 것인가요? 데드캣 바운스가 되는 것인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해석을 해보면 네,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잠깐 여기 볼게요.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렇게 잠깐 올라오는 거 있죠? 이게 양봉으로 올라가는 것들, 여기도 올라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차트 흐름을 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맞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죠. 지속적인 하락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바운스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어떤 적정 스테이션 구간에서 일주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행보 등락하는 부분이 약간 아쉬운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시초였다. 근데 급격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다시 베어마켓 랠리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향 여기죠. 네. 우하향의 추세를 여기죠. 대략적인 추세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보일 때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 혹은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승고를 가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을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랠리가 될지 단순 어떤 바운스로 반짝하고 올라가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보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발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발작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참 계속적으로 네, 그렇게 해피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 4일간 또 5일간 올라간 부분은 또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약간 접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접어주고 다시 한번 큰 낙폭이 저는 발생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7월 달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물려있는 종목들 평단가를 낮추어보고 좀 더 낮추어보고 그리고 안테나 매수 1차 매수했던 종목들에서는 2차 매수 그리고 안테나 했던 것들은 1차 매수는 2차 매수 그렇게 가져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 보자. 예상치도 않은 큰 급등이 나올 때는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들고 가지 말고 내가 샀던 그 평단가에 근처가 오게 되면 절반 이상은 덜어내고 현금 보유를 하고 절반 정도만 좀 들고 가보자.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잘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 그래서 제가 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 종목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네, 좀 약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만요. 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뉴스에는 LG전자 여기 보시면 제가 주요 뉴스라고 이제 텔레그램 올려드렸는데 LG전자가 미래의 준비의 일환으로 국내 유망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지분을 인수하고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을 했다. 그리고 GS 에너지, 네오텍 공동 인수를 진행했고 연내, 평택 이런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LG 쪽에 뭐 전기차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 한 번씩 좀 반짝반짝 했던 것을 이제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반짝반짝 했는 것들. 그러면 LG 헬로비전의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한번 쭉 놓고 보셔야 돼요. 네, 놓고 보셔야 돼요. 내가 들어갔던 그때 타이밍이 뭐 7,000원대다, 여기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구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평단가가 7,000원인데 현재 구간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7,000원 오면 팔아야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쭉 길게 해놓고 봐서 저기 매물대가 너무 산적하네. 그리고 캔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전체적인 추세는 약간 밑으로 내려 꺼져가는 느낌인데 한 달간의 어떤 지수 약세, 어떤 폭락장에 거기에서 좀 탈피하지 못하고 같이 좀 내려왔다. 안타깝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수가 크게 하방으로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종목도 힘없이 떨어지겠구나. 예, 팩트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씩 또 이러놓으면 급하게 또 위로 당겨주네. 호주뉴스가 나오면.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빼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장대 양복을 올려준 놈은 전형적인 세력 패턴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손절은 하지 말자. 그러나 내가 어떤 들어간 비중이 500만원인데 전부 다 사버린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약세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비중, 현금 비중을 맞추어가면서 잘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대가 내려올 때 여기 비어 있죠? 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구간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 5,500원대 대략적으로 5,500원부터 5,000원 라인에서는 3개월 동안 지그재그로 또 힘겹게 싸워왔구나. 쉽게 거래 없이 내려가면 또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내 평단가는 7,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야죠. 추매를 해야죠. 분할 추매를 해야죠. 박자는 맞지 않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5일선 근접에서 다시 사보고 올라갈 때는 가만 놔두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어떤 적정 라인에서도 팔아보고 절반 팔아보고 내려주면 다시 사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LG 헬로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향후 시장에 어떻게 대입을 해서 적용해서 지금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을지 연말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뭐 베팅하는 어떤 비중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네, 들어가는 위치도 다 다르고 나오는 위치도 다 다르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전 매매 적용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전략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LG 헬로비전을 두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비어 있으니까 또 호재뉴스와 함께 한 방도 갈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비중은 너무 올려 세울 수는 없겠고 만약에 비중이 적절하다 판단이 드는데 물려있다고 보면 여기서는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쭉 뻗으면 7,000원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6,000원대에서 매도를 해보자. 예,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잘 참고해주세요. 예, LG 헬로비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이고, 바닥이 쉽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고, 그 가격대가 5,5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11,000원, 12,000원까지 근 100%까지 상승하고, 단기 조정 이후에 제자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 이평선은 조금 애매해요. 이거 올라갈 듯 하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저 좀 가슴이 약간 아픈데 일단 제가 라인을 그어놓은 부분은 여기 중심선이죠. 네, 제가 추세 잠깐 그려드릴게요. 가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지금 한번 이탈을 다시 회복을 했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 내가 추세를 이탈하게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던지고 나니까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투자 비중이 작다,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좀 손실이 있는다 하더라도 들고 가든지. 예, 그래도 이전 한때 대장주 관점에서 좀 시게 전 잘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세웠죠. 장대 양보 돌려세운 그 중심선을 또 이탈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하루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팔았던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하면 사든지 아니면 부담 없는 금액만큼만 들어가든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가장 빨리 골든 크로스 나오기를 좀 희망한 부분이고, 또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신 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2, 3일 이내에 뭐 5일선을 재차 회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샀던 뭐 100만원 샀으면 100만원 더 추매를 해도 저는 괜찮다. 그런데 갑자기 뭐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한 절반은 바로 또 익절을 챙기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네. 왜냐면 꼬리가 또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꼬리가 좀 많기 때문에 뭐 개별 성격이 좀 강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80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서 던지게 되면 그냥 갑자기 5%, 7%확 내려오는 종목이고, 그래서 투자 비중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적정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들고 가 보자.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하루 만에 다시 여기 가추세를 회복한 종목입니다. 그런 아직 5일선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데모에 대해서 좀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꺾였죠? 네, 꺾여서 돌려 세울 거라 생각했는데 돌려 세우지 못하고 그냥 한 달간 쭉 빠졌습니다.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인데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포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고 그 가격대가 이제 9,000원대 9,000원대를 재차 회복하고 5일선 안착을 보이면 한 1, 2주 안에 골든 크로스 나오고 한 번은 또 땡겨줄 확률이 높다라는 그렇게 보는 뭐 재료 섹터에 있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있기 때문에 거래 없이 이렇게 막 크게 눌러줬다고 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알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하거나 뭐 버리기에는 정말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박자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9,000원 회복 안착을 보일 때 뭐 한 번, 두 번 더 분할 매수로 가져간다. 안테나 매수 정도만 들어가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린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뭐 10,000원 이상 11,00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절반은 꼭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네. 가겠죠? 네. 네. 너무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네, 또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아까 크네요. 네, 2,900억 정도 되고 신용 비율도 괜찮고. 네. 현재점의 대장주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죄송합니다. 현대에버다임이네요. 현대에버다임이 최근에 좀 대장주 성격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이틀가 올라갔다가 쭉 그냥 훅 내려졌다가 다시 올려졌다가 전형적인 세력 패턴 종목. 네,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예.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가 눌렀다가. 그러나 여기 상승,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 네, 대략적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세요. 잠깐만, 이거 좀 뭐 잘못 만졌구나. 네. 중심선에서, 네. 중심선에서 위에서는, 가능한 사지 마시고요. 네, 중심선에서 하방에선 사도 되는데, 여기 사게 되면 급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 익절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은 여기에서, 뭐 들어가는 건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1차 네, 1차 상승파가 나올 때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놈도 이제 5,000원대거든요.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만원대 100% 가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적절하게 또 잘 보내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저는 좀 땡겨주지 않을까. 네,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흐름을 보시면서 현대에버다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 비중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급등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고. 근데 최근 3일간은 좀 많이 안 좋았죠. 현대건설기계가 뭐 이전에는 기관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은 좀 애매했던 부분이고요. 기관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왔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금투에서 약간 던졌어요. 예, 그리고 개인이 좀 들어갔고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조정을 보내고 위로 가졌다라고 하면 좀 강한 어떤
패턴으로 더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눌러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그리고 200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는 부분이고, 만약에 어디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평단가까지 오게 될 경우에 약간은 좀 지루하게도 갈 수 있을 듯 해요. 현대건설기계가 여기서 상방으로 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지수 하락과 함께 눌러줬기 때문에 좀 그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시면서 손절을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좀 밀집되어 있죠. 여기 구간을 또 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으로 좀 계속 매매를 하겠다, 뭐 손실인데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5일선과 21선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네, 21선 밑에서는 추매를 하지 마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전개가 될 때 그때 좀 비중을 늘려보셔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건 가져가시면서 어떤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평단가에서는 한번 던지고 나서 뭐 재공략 판단 확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 번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을 챙기신 분도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보여요. 아쉬운데 왜냐면 지수가 정말 안 좋을 때, 그죠? 예,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때 이놈은 뭐 1, 2주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네, 계속 올라가서 그 역으로 지수가 좀 상방으로 포지션 잡으면 이런 친구들은 좀 급하게 또 내려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행보 등락을 하든지. 그래서 뭐 1, 2주 정도 흐름을 보고 MACD가 이제 음으로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 잘 흐름 보시고 좀 행보 등락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또 눈을 돌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재료는 되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서 그냥 버리기에는 뭐 사뭇 좀 아까운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어떤 추세가 또 하락으로 포지션을 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어제 고점을 또 오늘의 고점이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물려 있다 그러신 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추매를 하기보다는 재차 한번 5일선 회복, 다시 한번 5일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좀 돌려갈 때 그때 좀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추매를 하든지 아니면 있는 것만 들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을 좀 설명드렸고, 관종에서는 지우지 맙시다. 네, 퓨런티어 끝까지 좀 챙겨보자고요. 네. 유해인 관련주도 최근에 좀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때 5일선을 잘 타고 가서, 네, 뭐 패밀리 분들에게 좀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지수 때문에 뭐 내려온 것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네, 근데 내려올 때, 지수가 꺾일 때, 저 함께 내려준 곳들이, 예, 또 지수가 상방으로 또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또 잘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굉장히 좀 탄탄하게 흘러갔었습니다. 뭐 16% 올라가고, 여기도 16% 올라가고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통신 3사가 또 유해인 관련해서 투자의 어떤 뭐 장밋빛 미래가 높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신문기사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유해인 관련주 대장주 성격으로 배세 이대로 계속 흘러내릴지 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5일선을 좀 이탈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또 이탈을 하고 21선을 회복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최근에 들어가셔가지고 손절을 하신 분은, 네, 저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손절을 안 하셨다고 하면 있는 것만 좀 들고 가서 갑자기 이제 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평단가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추세가, 예, 좀 약간 약세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흐름을 봐서 재차 5일선을 회복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매매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박자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대로 그냥 서서 조정을 받고, 뭐, 유행 관련주도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네. 하나의 중요한 테마 섹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온테크도 좀 그러하죠. 예. 네온테크는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잘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공략 들어가서 수익을 여기서 양지의 어떤 영역에서 익절을 챙긴다고 하면 일단 챙기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러지 못하면 이게 또 크게 또 물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재차 신규 진입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수 하락과 함께 6월 동안 계속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또 반등도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평단가를 만약에 네온테크로 끝까지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개인 판단이 드시면 그죠? 우상향의 추세를 돌파 안착, 5일선 재차 돌파 안착이 나오면 평단가 줄이시고 번쩍하면 5,200원대 이상에서 또 챙겨주시고 네, 그렇게 한번 매매를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UM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주 좀 설명드릴게요. 원전주 대략 몇 가지 종목을 좀 언급드리겠는데 내가 만약에 서전 기전을 들고 있다. 근데 손실권이다. 그러면 여기에 중기 추세가 1, 2, 3, 4거든요. 예, 여기를 크게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재료가 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공유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며칠 전에도 다 공유 드렸어요. 뉴스. 이창양 산업장관 그리고 체코 폴란드 출장 원전 협력 중점 추진하는 기사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28일부터 29일까지 체코 방문하고요. 이어서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 방문 예정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체코, 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전기 자동차,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방산 쪽도 봐야 되겠죠? 폴란드와 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죠? 네, 그래서 또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주에, 원전 수주에 좀 지켜봅시다.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전 기전을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갈 것인지, 손실권인데 비중을 조금 올려서 평단가를 낮추어서 급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절반 이상 챙길 것인지 정하셔야 돼요. 모든 원전주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내려왔는데 안타깝게 여기에서 중기 추세가 크게 이탈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또 조정을 보이게 되면 기간 조정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MACD가 양으로 저항이 될 때, 그죠? 그리고 모든 또 기술적 지표가 안정적으로 박자가 맞을 때 뭔가 또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는 뭔가 뉴스가 터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단가 조절을 좀 하시고 만약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덜어내시고, 예, 덜어내시고 여기는 사는 구간이 많은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으면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온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는 다시 단기 고점, 네, 단기 매도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00원 이상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공략하신 분 꼭 참고해 주세요. 네. 한신기가 좀 강하게 갔네요. 그죠? 네. 바로 올라가면 또 매도 올 것 같아요. 한신기계. 네. 매도권 잘 잡고 대응을 해보세요. 네. 게임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도 좀 잠깐 설명드렸나요? 네. 호재 뉴스는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위메드 같은 경우에도 네, 보면 미르엠이죠. 여기서 어제 뉴스인데 이게 아마 카카오 게임즈일 겁니다. 우마 무스메 이어서 이제 신규 게임 중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 되고 있고 증권가는 이제 미르엠이 서비스 시작 초기에 국내 1매출 8억 원, 글로벌 매출 7억 원을 기록할 것이 전망을 했고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 너무 좋게 보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랠리가 조금 나오면 좀 덜어내보자. 네, 평단가 근처에 가게 되면 일단은 줄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평단가 관리가 필요하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좀 내용이 있어요. 네.
독자 메인넷 구축 이유라는 좀 설명이 나왔는데, 네, 뭐 뉴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메인넷 코어 구축이고 8월 정식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스는 이제 서머너즈와 국내 출시를 앞두고 한국 이용자 대상으로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C2X를 글로벌 시장 진출한, 아마 다들 아신 내용인데,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많은 분들 또 뭐 저도 그렇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주입니다. 오늘 또 호재 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공유드릴게요. 네. 메타 저커버그 2020년대 후반이 되면 10억 명 가량이 메타버스에서 상거래를 하고 수백 달러씩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위해 디지털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메타버스 회사로 좀 집중해 보겠다, 많은 돈을 투자해 보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안 좋지만 미래 성장성 섹터는 뭐 꿈을 먹고 그 꿈으로 희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또 그런 것도 좀 강하죠. 네, 그래서 아직 그 손실권이 큰 종목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잘 버티시고 이겨내 보시고, 네, 뭐 대응을 좀 해보자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30분이나 흘렀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 거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원전주, 게임주, 그 다음에 UAM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퓨런티어 좀 보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있는 이제 LG 헬로비전도 좀 설명드렸고요. 예. 투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영상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은 항상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도 이제 뭐 매일매일은 좀 올리기 힘들겠지만 서로가 많이 힘들 때 전 떠나지 않고 다가와서 끝까지 전체 영상이라 하더라도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약조를 좀 계속 해오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만큼은 인정한다는 그 댓글도 보였는데, 네, 뭐 꾸준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필살기 계속 또 갖고 가시면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지금 같은 약세장, 폭락장, 그리고 엉망진창인 2022년도 잘 극복하시고 그래야만이 다시 또 2023년도도 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 힘듭니다. 네, 힘든 건 사실이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어떤 약세장, 폭락장 이런 장에서 또 어떻게 또 어떻게 이겨냈냐에 따라서, 네, 흥망성쇠는 분명히 그 결과치는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